그때는 바로 네. 1884년 일어나게 되죠. 평균 남성 한 4~5명 이상 그냥 혼자서 그냥 확 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언니들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좀.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 구중궁궐 여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왕조 500년에서의 궁녀의 역할, 뭐 궁녀의 생활, 글씨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어떤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수라고 하는 궁녀입니다. 누구나 한 번 다시 돌아다 본다고 돌아다 본 고자 고씨 큰 대자 계집 수자 그래서 고대수라는 이름을 중전마마께서 내리셨다는 소문은 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 이 이름이 어디서 따왔냐면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 네. 뭐 삼국지, 뭐 수호지, 뭐 이런 이제 소설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호전에 나오는 그 여러 호걸 중에 여장부가 있습니다. 네, 그 여장부의 이름을 따서 고대수라고 부르는데요. 딱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인지 떠오르시나요? 네, 뭔가 약간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네, 네. 좀 체격도 남다르시고 호걸 그쵸.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이 느낌. 기록에 의하면 네. 엄청나게 이렇게 체격도 좋고 힘도 세서 그냥 평균 남성 한 4~5명 이상 그냥 혼자서 그냥 확 할 수 있을 진짜요? 정도로 힘이 셌다라는 거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언니들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좀 삶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갔던 걸까요? 자, 궁녀 고대수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네, 이 시대는 조선인데 네. 조선 끝무렵. 후기에. 네, 바로 고종 임금 때의 궁녀입니다. 그 고대수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직책은 무술입니다. 아, 여기서 복습. 자, 무술이는 어떤 역할이죠? 굉장히 낮은 네, 계급의 그쵸. 잔심부름. 맞아요. 그죠. 궁녀들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물을 길러오는 천민이 바로 이제 무술인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궁녀들이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왕의 여인이 된다. 아니면 정오품까지만이라도. 나름 현실적인. 요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군요. 보통은 다 같은 마음으로 왕의 눈에 띄는 거, 그거를 이제 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대수는 그러기에는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모가 굉장히 박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녀는 아니었던 네.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지? 왜 뽑았을까? 라고 했으면 이제 얘기하는 게 액바지로 뽑았다라고 액 합니다. 빠지면은 그 액, 뭐 안 좋은 기운들을 그쵸. 막는다. 안 좋은 기운 네가 다 이제 받아가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뽑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거죠. 굉장히 슬픈 운명인데요. 네, 너무 슬퍼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액마기로 네.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고 워낙 힘이 세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께서 이제 측근에 두시면서 약간 경호의 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비, 그 당시에는 이제 명성 황후이긴 하지만 대한제국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왕비 옆에서 이제 호위까지 가는 좀 측근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한 거네요. 네네네. 무수리로 들어갔었는데 왕후 옆에 바로 네. 있었던 거면은. 그런데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고대수가 무술이잖아요. 네. 무술이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명성황후의 측근 쪽에서 근무도 했었으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정보통이네요. 네. 누구를 만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바로 네. 1884년. 1804년. 잠깐만. 네. 역사책에서 보통 84년 그때 무슨 일 있었죠? 1884년이라. 갑신년인 1884년에 이 급진계합파 기복균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킨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대수인 겁니다. 나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바꾸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전했던. 근데 이때 개화 중에 그 신분제 철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죠. 아무래도 이들은 평등한 사상, 평등한 세상 이런 걸 좀 꿈꿨습니다. 이 급진개화파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박규수라고 하는 양반의 그 사랑방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중인들이에요. 양반이 아니에요. 예. 중인은 그 당시 무시하는 쪽이었잖아요. 양반 자제들인데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순순히 다 배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신분제 사회에서 중인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깨어 있는 거죠. 평등한 사상. 네. 그런데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는데 고대수가 이들과 엮여가지고 거사를 같이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상컨대 그 고대수는 신분제 철폐가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신분이 미천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형밤 하나 불살라서 돕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고대수가 갑신정변에 있어서 궁궐에서 중요한 일들을 이 급진개화파들한테 많이 전해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정변에 성공을 했나 싶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고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일본으로 망명을 했으면 그나마 좀 오래 살았을 텐데 망명은 못했죠. 네. 사실 기록에 보면 고대수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궁이었던 조하서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고대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날 겨울, 이들은 대역죄인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급진개화파들은 대역죄인이라서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대역죄인들이다. 근데 이제 고대수가 잡혔죠. 종로거리를 확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는 저 대역죄인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머리에 피가 나고 치마 뜯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걸어가다가 왕십리 지역에 도착하자 이제 돌멩이를 이런 죽어 하면서 막 돌 던져가지고 결국 거기서 돌 맞고요 사망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들은 이 고대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잘 얘기가 안 돼요. 네, 잘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갑신정변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런 거대한 서사를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이야기. 거기서의 핵심 인물은 급진개화파, 김옥균을 비롯한 사람들, 왕비,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역할을 했던 그 고대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되지 않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실정인 거죠. 근데 같은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죠.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는 나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궁녀예요. 네, 궁녀인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왔어. 그럼 나는 몰라. 그냥 궁녀로 살래. 돈도 많이 받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나아. 아니야. 이건 불합리한 세상이잖아.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내 신념에 따라서 저들에게 협조를 할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 유교 사회에서 그 여성 중에서도 궁녀,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고대수라는 인물을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 궁녀의 일생을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네요. 아픈 얘기긴 했지만요. 자, 갈수록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구중궁궐 여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M, YG, JYP 등등 한류를 이끄는 스타들을 양성하는 소속사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장학원. 조선의 풍류를 더욱 빛나게 하던 궁녀들의 이야기 구중궁궐 여관.